네, 그래서 애플의 첫 번째 리스크, CEO 리스크입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애플을 설립하고 나서 개발자였잖아요. 개발도 하고 마케팅하고 판매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었죠. 근데 사업체가 커지면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적임자가 팀 쿡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론되는 분이 제프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이폰이 시중에 처음 출시되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시험판 아이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차키를 같이 넣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됐는데 액정에 다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를 다 바꿔야 된다. 강화 유리 소재로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프 윌리엄스 이분이 생산 책임이었는데 여기서 원래 우리가 2세대나 3세대 때 적용하려고 했다. 강화 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어렵다. 이제 출시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계속 우겨가지고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강화 유리 소재로 출시를 1세대 모델을 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랑 스티브 잡스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직원이 뭔가 이제 일을 시켰을 때 이거 안 된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해보지 않고 바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가 여기 왜 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언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뭔가 직원들이 이거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왜 같이 있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집에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제3자에서 봤을 때 악랄하긴 하지만 그런 정말 불도저 같은 마인드가 이런 제품들을 탄생시키게 한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일화를 봤을 때 제프 윌리엄스라는 분이 정말 3세대 경영자로서 애플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 네, 그래서 두 번째 리스크는 제품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8년 만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사실 8년 만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을 때는 약간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이 비전 프로가 뭐냐면 글라스처럼 쓰는 건데 맥 컴퓨터를 사용하면 맥 컴퓨터의 화면을 허공에 이렇게 띄워서 1200인치의 뭐 4K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손짓이나 동공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긴 한데 가격이 3,500불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인데 이거를 정말 워치나 뭐 패드나 이 정도 급으로 상용화 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월가에 의심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애플 제품의 두 번째 리스크는 전기차입니다. 애플카죠. 애플이 전기차에 뛰어드는 이유는 거기가 돈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나의 최대 라이벌은 애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애플카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최근에 아무 진전이 없죠. 왜냐면은 애플은 폭스콘 같이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면 온전히 생산해줄 그런 회사가 필요한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도 컨택을 했다고 하는데 왜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현대나 기아라는 그런 네임밸류를 버리고 애플카 뒤에 숨어가지고 생산만 해주면 빨대 꽂히는 격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생산을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단가를 좀 쳐주겠지만 그 다음에 양산이 온전히 되면 계속 가격 깎는 협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벌게 만들고 애플의 수익 구조만 좋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찾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중국 업체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에서 우후죽순 생겼었는데 이제 또 도산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업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애플이 이 시장을 가져갔을 때는 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나 생산까지 되게 매끄럽게 되고 있기 때문에 주행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애플카 때문에 애플에 투자하느니 전기차를 본다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플의 제품 리스크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인도 시장이 14억 인구가 열려 있기도 하고요. 아직 아이폰의 그런 점유율이 그 동남아나 인도네시아, 인도 쪽 이런 쪽들의 점유율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계속 그 점유율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가능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24%의 성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국 전기차 BYD랑 테슬라에 대한 비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